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한류관광의 새로운 중심지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합단지, 이른바 SM타운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대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 수익의 일부로 문화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건데 지나친 부동산 위주의 개발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창원시는 우리나라 3대 연예기획사의 하나인 SM 엔터테인먼트와 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자가 1,010억 원을 투자해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을 지어 문화복합타운을 운영하고 20년 후에 창원시에 기부 체납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관광문화시설과 축제가 연계되어 3,477명의 고용 유발 효과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BS가 입수한 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보고서입니다. 전체 사업 면적 23,900제곱미터의 86%를 차지하는 것은 공연시설이 아닌 아파트와 오피스텔입니다. 49층 주상복합아파트 4개 동과 28층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SM타운이 건립되는 면적은 14%에 불과합니다. 사업자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올해 말 분양한 뒤 거둬들인 수익 일부로 SM타운 건물과 주차장 건설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관광을 위한 타운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립을 위한 어떤 개발 계획의 특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따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문화복합타운이 건립되는 땅은 창원시 소유로 이미 매각이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창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합타운 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위한 잘 포장된 부동산 사업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이 건립되는 곳은 애초 미관지구로 대규모 아파트 등 건립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문화타운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라며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건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 예정지. 이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미관지구입니다. 도심지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곳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은 지을 수 없고 층수 제한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문화복합타운 유치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미관지구에서 제외하고 특별계획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49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 겁니다. 난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특혜 시비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특히 창원 시내 일반 상업지구에 고층 공동주택 건립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특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사업자가 SM타운 건립 등 비용을 제외하고 적어도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조례를 심사했던 창원시 의원들도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될 만큼 특혜 지적이 있었지만 창원시가 강력하게 요구해 통과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창원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M과 문화복합타운을 공동 운영하여 운영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양 수익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창원시는 또 1,000억 원으로 SM타운과 주차 빌딩을 건설하면 민간 사업자의 수익은 거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자체 제작한 마지막 모의고사 자료를 배포하고 오는 20일 시험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 자료는 수능 적응력을 높이고 마무리 학습 점검을 위해 사전에 희망한 도내 144개교 2만 6천여 명에게 배부됩니다. 출제는 대학 진학 전문위원단 문항 분석 출제팀과 도내 출제 관련 전문교사 112명이 맡았고 최근 3년간 출제 경향을 분석해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주 동안 경남 가을 여행 주간이 운영되고 180개 업체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리는 경상남도 가을 여행 주간에는
마산 가고파 국가축제와 거제 섬꽃축제, 의령예술제 등 15개 여행 주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가을 여행 주간에는 김해 가야 테마파크와 합천 영상 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 음식점의 경우 입장료가 무료거나 이용료가 10에서 50%까지 할인됩니다. 학교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정훈 교육감의 최측근을 구속했습니다. 벌써 4번째 구속이어서 비리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 대가로 학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로 5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속했던 경남교육포럼의 대표를 맡았고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는 박 교육감 선거사무장을 맡았습니다. 또 최근까지 경남 학교안전공제회 간부를 지내는 등 박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교육감의 이종사촌인 54살 진모 씨와 교육감의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산악회 총무 46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진 씨와 한 씨의 혐의는 한 업체로부터 학교에 안전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청탁을 받고 실제로 10여 개 학교에 납품할 수 있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 최측근인 박 씨가 진 씨 등과 공모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드러난 의혹 이외에 추가 납품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사천과 진주는 우리나라 유일의 항공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차세대 성장 산업이 육성되고 있는 이곳에서 화려한 고개 비행 등이 펼쳐지는 2016 사천 에어쇼가 오늘 개막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준원 기자, 올해 사천 에어쇼는 공군과 공동 개최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요? 네, 저는 지금 화려한 묘기 비행의 무대가 될 경남 사천 비행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이번 사천 에어쇼에 선보일 전투기와 수송기 등 다양한 기종의 비행기들이 출격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 12회째를 맞은 이번 에어쇼는 처음으로 우리 공군과 공동 주최하면서 공군 주력기와 장비가 총 출동합니다. 오늘 개막식부터 공군 주력기 30여 대가 투입돼 축하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에어쇼의 백미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묘기 비행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기 8대가 마주보며 질주하다 가까스로 피해가는 등 30분 동안 아찔한 고개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항공기 부활호의 기념 비행과 공군 수송기와 헬기를 직접 타보는 체험 비행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에어쇼가 열리는 사천은 지난 2014년부터 진주와 함께 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됐는데요. 지난 1년여 동안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최근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항공산단이 조성되면 약 2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5만 8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차세대 동력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 에어쇼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근길 시야가 답답해 걱정입니다. 연일 안개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진주를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낮 동안은 다소 덥다고 느낄 정도로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24도, 창원과 진주 23도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고 기온은 주말을 기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평년값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구름량은 오후로 갈수록 점차 많아지겠고 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14도, 창녕과 함안 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내려간 가운데 한낮에는 거제와 김해 24도, 밀양은 25도로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 10도, 거창은 8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에는 남해 23도, 합천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4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109 표준공장 잔여 면적에 입주할 수출기업을 모집합니다. 조선업종 퇴직자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교실이 내일부터 닷새 동안 거제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열립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22일 창원 진해구 풍호공원 운동장에서 2016 브라보 경남 창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두산중공업의 해외 자회사인 두산그리텍이 미국에서 300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산 어시장 등 경남 4개 전통시장이 우수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엑스코 전시관에서 열린 올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마산 어시장과 하동 공설시장, 통영 중앙전통시장, 양산 남부시장 상가 등이 4곳이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시장에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청 등이 주관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전통시장 관련 국내 최대 행사입니다. 거제시가 성면 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2006년 이전 조선소 인근 반경 2km 이내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거나 만 20살 이상의 타업종 종사자들입니다. 또 건설업과 자동차 수리업 등 과거 성면 자재를 취급한 경력이 있으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영양조사는 양산 부산대학교 성면환경보건센터에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천시가 사천 삼천포 실비 브랜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표적인 향토 음주 문화인 사천 삼천포 실비를 관광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하는 업소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천시 지부에서 인증하는 실비 인증 마크와 메뉴판과 앞치마 제작과 SNS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지리산 인근에서 나는 국산 약초를 이용해 한약을 생산하는 청정 탕전원이 내년 3월 산청에서 건립됩니다. 경상남도는 17억 원을 들여 항노화 웰리스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산청 약초연구소 인근에 원예 탕전원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리산 약초와 청정수를 이용해 원예 약탕을 만들 경우 중국산 한약재 남용을 막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